성수동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봄의 형광등이 바늘처럼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잔고 27,230원. 카드 대금 납부일까지 사흘. 야, 김도윤. 갤러리 대표 최민호가 명함 한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흰 비둘기. 하늘빛 치유센터 마이너스 예술로 영혼을 정화합니다. 예술 치유 쪽이래. 내 작품 3점 사겠대. 총 500.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서가 있어. 직접 와서 감정 상담해야 한대.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양주. 도윤은 명함을 집었습니다. 뒷면엔 한 줄. 당신의 예술은 누군가의 치유입니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도윤, 27. 전남 목포 지방대 미술학과. 졸업 전시회에서 교수는 말했습니다. 내 그림은 너무 어둡다. 친구들은 학원 강사가 되거나 가업을 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돌아갈 집도 물려받을 가게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보험 영업, 통신사 판촉, 전단지 돌리기. 그림은 주말에만.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 책상 위 캔버스 대신 스케치북에 아크릴을 섞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대부분 표정 없는 얼굴, 눈동자만 검게 칠해진 인물들. 작년 겨울 성수동 전시회. 3점 팔렸습니다. 10만, 15만, 20만 원. 수수료 제하면 30만 원. 그의 빚은 800만 원. 그는 자주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알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자신이 증발할 것 같다는 걸. 토요일 오전 10시. 양주요. 도윤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거기 요즘 사람 많이 가던데. 한 2년 전에 생겼어. 건물 되게 예쁘더라고. 산길 끝. 유리와 흰 벽돌 건물. 옥상엔 하늘색 비둘기 조형물. 정원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위 문구. 예술로 영혼을 정화합니다. 도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블라우스, 40대 후반, 단정한 머리. 윤서정이었습니다. 김도윤 씨죠? 윤서정입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로비는 갤러리 같았습니다. 벽엔 추상화들. 그중 하나 붉은 물감이 캔버스를 뒤덮은 작품. 제목 헌신. 제가 그린 거예요. 전 원래 화가였어요. 15년 전까지는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림으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가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작품은 이미 봤어요. 당신 그림은 정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계단이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그 숫자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지하 1층 문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한 톤 식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엔 성화 같은 그림들. 중앙엔 둥근 테이블. 흰 꽃 한 송이. 유리잔 2개. 정화수예요. 그냥 물이에요. 도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물끝에 새맛이 맴돌았습니다. 뒤편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10명.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낮은 합창. 계약은 영혼의 약속이다. 윤서정의 손이 도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술 계약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어져야 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무표정한 여자 30대 초반. 손엔 작은 주사기. 이 계약은 피로 맺어요. 바늘이 손끝을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이 유리잔에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바닥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천장에 그려진 커다란 눈동자.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형광등이 귀를 울렸습니다. 침대였습니다. 옆 탁자 위엔 물컵과 서류 뭉치. 정신 드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주사기를 들었던 여자. 강은주예요. 대표님 비서. 도윤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센터 2층 게스트룸. 1시간 정도 주무셨어요. 왜 제가 기절한 거예요? 강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약서 읽어보세요. A사 5장. 제목 하늘빛 영웅계약서. 도윤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3조. 작가는 본 계약을 통해 하늘빛 치유센터의 정신적 예술인으로 등록됨을 인정한다. 제7조. 작가는 본 단체의 영적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11조. 본 계약은 작가의 생명이 지속되는 한 유효하다. 도윤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영혼 계약? 사이비. 말 조심하세요. 강은주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대표님은 당신을 선택했어요. 거절하면 후회할 거예요. 도윤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은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최민호 대표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500이면 뭐든 하겠다고.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한텐 증거가 많아요. 빚, 독촉, 거짓말. 다 알아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절박한 사람. 거짓말 못하는 사람. 강은주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가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위반이에요? 피 받았잖아요. 그것도 계약이에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을 눌렀습니다. 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긴 전파 차단 구역이에요. 강은주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나가도 돼요. 하지만 대표님 한 번 더 만나고 결정하세요. 복도 벽엔 단체 사진들. 그중 하나에서 도윤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최민호. 흰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최 대표님도 여기 사람이에요?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속았습니다. 처음부터 지하 1층. 아까 그 방. 이번엔 조명이 밝았습니다. 윤서정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섰습니다. 화났죠? 당연하죠. 필요한 절차예요. 윤서정이 벽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배경, 하얀 눈동자. 박민수, 3년 전 들어온 작가. 지금 해외 전시 중. 이 그림 한 점에 3천.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엔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았어요. 여기가 진짜 예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걸 알았으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니에요. 윤서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밖에선 당신 그림 얼마예요? 10만? 20?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빚 갚고 알바하고 주말에 그림 그리다 40 되면 접을 거예요.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선 달라요. 작가로 대접받아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오직 그림만 그리면 돼요. 대신 뭘 해야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 돼요. 윤서정이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붉은 액체, 도윤의 피, 이건 당신과 우리를 잇는 증표예요. 이게 있는 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열렸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 1층, 로비, 출구, 유리문, 밀었습니다. 잠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흰옷, 무표정, 마네킹, 뒤에서 발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윤서정, 도윤 씨, 진정하세요. 비켜요. 문은 안 열려요. 비밀번호 필요하거든요. 윤서정이 패널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계약서 쓰세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윤서정이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장로님? 우리 후원자. 훌륭한 분이죠. 윤서정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강은주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2층 방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열쇠 소리. 도윤은 창문으로 갔습니다. 열었습니다. 2층. 너무 높았습니다. 책장엔 책들. 대부분 예술 서적. 하지만 한 권. 영혼의 계약 예술과 신앙. 저자 윤서정. 도윤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헌정사. 모든 예술가는 신의 도구다. 우리는 그 도구를 정화할 의무가 있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곳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광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발소리, 기도 소리, 합창,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 작업복, 수염, 조용히 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나 박기철, 운전기사, 빨리 나가고 싶으면 따라와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박기철이 복도를 살폈습니다. 손짓했습니다. 계단, 1층, 주방 쪽, 뒷문,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 차는 저 아래, 뛰어요.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자갈 소리가 컸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2층 불이 켜졌습니다. 창가에 누군가, 윤서정, 들켰어요. 뛰어요. 주차장, 낡은 스타렉스, 박기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헛기침. 한 번, 두 번, 세 번째 겨우 걸렸습니다. 백미러의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불빛 여러 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박기철이 차를 세웠습니다. 한적한 버스 정류장. 여기서 내려요. 첫 차는 5시 반. 40분 남았어요. 도윤이 내렸습니다. 박기철도 내렸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 이거라도 쓰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나도 당했었어요. 3년 전 박기철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나도 작가였어요. 조각. 서정이 날 찾아왔어요. 전시 후원 작업실. 바보처럼 따라갔죠. 거기서 뭘 했어요? 작품 만들었어요. 매일. 근데 이상했어요. 내 작품이 내 것 같지 않았어요.
서정이 다 지시했거든요. 안 들으면 협박. 계약서 들이밀면서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1년 버티다 도망쳤어요. 근데 나간 다음이 더 지옥. 고소당했어요. 계약 위반, 변호사 비용 2천, 결국 합의. 여기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박기철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도망가요. 멀리. 서울 가지 말고 지방으로. 이름 바꾸고 연락 끊고 그림도 당분간 그만두고. 제 그림은요? 포기하세요. 이미 저쪽이 가졌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가 떠났습니다. 도윤은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첫 버스, 청량리행. 도윤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논밭,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3일 후, 고시원. 도윤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3번째, 4번째, 전원을 껐습니다. 저녁 6시, 편의점, 김밥과 물, 돌아오는 길 우편함, 등기 우편 한 통, 발신인 하늘빛 치유재단 법률팀. 도윤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 계약 위반 통지서. 김도윤 귀하는 2025년 10월 12일 체결한 영혼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 손해배상 금액 5천만 원. 도윤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화, 문자, 무단결근 3일시 해고, 답장 없음. 사흘 뒤, 성수동 갤러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휴관 팻말, 옆 카페 주인, 최 대표? 일주일째 안 보이던데요. 최민호에게 전화,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 발신인 하늘빛 치유센터, 제목 당신을 기다립니다. 김도윤님, 당신의 혈액 샘플은 보관 중입니다. 작품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예술가로서의 생명은 소멸됩니다. 돌아오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첨부 사진, 하얀 벽에 걸린 그림, 도윤의 자화상, 명패 헌신의 남자 1호 마이너스 김도윤. 도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밝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 민원실, 사기 및 협박 신고, 담당 형사, 40대 중반, 피곤한 얼굴, 하늘빛 치유센터요? 도윤은 내용 증명과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숨,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정식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종교단체 신고도 돼 있고, 이건 명백한 협박 아니에요? 영혼계약? 법적으론 종교행위로 해석돼요. 피 받은 것도 동의하에 했다고 하면 끝. 형사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연락 끊으세요. 실제로 고소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시고. 한 달 뒤, 도윤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고시원 월세 체납, 관리인 독촉, 짐을 쌌습니다. 친구 집 일주일, 친구 눈치, 나왔습니다. PC방 밤샘, 찜질방 전전, 편의점 도시락, 그림은 그리지 못했습니다. 물감도 캔버스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 스크린 광고, 하늘빛 예술치유전 마이너스 헌신하는 영혼들, 포스터 한가운데 도윤의 자화상,
아래 작은 글씨. 작가 김도윤, 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혼의 평화를 되찾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포스터 속 자신은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캡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난간, 강물이 흘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89건, 하나를 열었습니다. 도윤 씨, 언제든 돌아오세요. 마이너스 윤서정. 또 하나. 당신 작품 1,000만 원에 팔렸어요. 당신 목 500. 계좌 알려주세요. 도윤은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강물에 던지려 했습니다. 던지지 못했습니다.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강변 벤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내가 이기는 방법은 뭘까? 싸울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증거를 찾는 것.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준비하고, 기록하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으면서 윤서정의 번호, 메시지, 돌아가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전송, 답장은 3분 만에, 언제든 환영합니다. 조건은 만나서 내일 센터로 오세요. 차 보낼게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역 앞, 검은색 제네시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강은주, 타세요. 도윤이 올랐습니다. 운전석엔 박기철, 두 사람의 눈이 백미러에서 마주쳤습니다. 박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주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 계약서, 읽어보세요. 2장, 내용이 달랐습니다. 영혼 단어 없음, 일반 미술품 위탁 계약, 기간 1년, 월 활동비 300만 원, 조건이 많이 바뀌었네요. 대표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당신을 진심으로 원하니까. 도윤은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제 조건은 작업실을 따로 달라는 거예요. 센터 밖에. 불가능해요. 그럼 계약 안 해요. 강은주는 침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짧은 통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망원동에 작업실 하나 있어요. 거기 쓰세요. 대신 주 1회 센터 방문. 좋아요. 차는 양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망원동 골목. 낡은 빌라 2층. 강은주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월세는 우리가 내요. 생활비도 매달.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빛. 구석엔 이젤과 캔버스. 편하게 작업하세요. 간섭 안 해요. 강은주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이들 자전거, 할머니 좌판, 평범한 풍경.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 테스트 녹음, 작동, 숨긴 폴더에 넣었습니다. 첫 주, 도윤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정리, 물감, 캔버스, 붓구입. 하지만 그림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강은주 문자, 내일 센터 방문, 오전 10시, 차 보낼게요. 금요일, 박기철이 운전, 도윤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박기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때 도망시켰던 거 소용없었죠? 아니에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박기철은 침묵. 고속도로. 한참 뒤, 여기서 버티는 법 알려줄게요. 네. 대표님 말 잘 들어요. 반박하지 말고. 작품 요구하면 그려줘요. 그러면 안 건드려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네. 저처럼.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증거 찾으려는 거 알아요. 헛수고해요. 여긴 빈틈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근데 결국 포기해요. 센터 앞. 도윤이 내렸습니다. 박기철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요. 윤서정이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은 원피스. 미소. 오랜만이에요. 네. 작업실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커피 마실래요? 2층 응접실. 소파와 테이블. 벽엔 그림들. 도윤의 자화상도 보였습니다. 헌신의 남자 1호. 윤서정이 커피를 따랐습니다. 당신 그림 반응 좋아요. 한 달 사이 3점 팔렸어요. 당신 목 1500. 계좌 알려주면 보낼게요. 도윤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진짜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예술가를 쓸모로 평가해요. 돈, 유명세.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영혼을 봐요. 윤서정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추상화. 헌신. 이거 기억해요? 15년 전 그렸어요. 그때 전 유명했어요. 개인전, 신문.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도윤을 봤습니다. 왜 그림 그려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구원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 내 존재를 알아줬으면 해서. 그녀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예술가를 구원하는 일. 도윤은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떨어내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대표님은 행복하세요? 윤서정이 잠시 침묵. 미소. 지금은요. 당신들이 있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강은주. 장로님 오셨어요. 윤서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후원의 대표를 만날 거예요. 꼭 만나야 해요? 네. 지하 계단 앞. 윤서정이 멈췄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에요. 지하 1층. 둥근 테이블. 60대 남자. 양복. 흰머리. 날카로운 눈.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가 도윤을 봤습니다. 오래도록. 물건 감정하듯. 그림 잘 그리더군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장로가 서류를 폈습니다. 계약서 봤소? 네. 조건은? 만족합니다. 좋소.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장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왜 돌아왔소? 도윤은 준비한 대답.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제대로. 제대로. 돈 걱정 없이. 간섭 없이. 장로가 웃었습니다. 잇몸은 숨기고 계산만 보였습니다. 정직하군. 좋소. 펜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 도윤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당신 차례요. 도윤은 펜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받습니다. 박기철의 말. 빈틈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장로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환영하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요. 장로가 나갔습니다. 강은주가 따라갔습니다. 윤서정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윤서정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도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린 서로 돕는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 또 봐요. 주차장, 박기철이 기다렸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 어땠어요? 살 것 같아요. 박기철은 침묵.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에서도, 전파 차단 구역이라던 곳에서도 작은 희망, 빈틈은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이틀 뒤 도윤은 작업실에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실 대화는 잘 녹음됐지만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진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전파 차단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로컬 저장은 가능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순간 휴대폰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시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동했습니다. 다음 주, 또 센터, 또 지하실, 장로와 윤서정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은 12억입니다. 장로의 목소리, 작가들 배당금은 합쳐서 2억 3천, 차액은 재단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처리했습니다. 윤서정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겨울이 왔습니다. 망원동 작업실 창문에 성에 도윤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 8시, 커피, 9시부터 붓. 그림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 얼굴. 하지만 이번엔 눈동자의 빛, 작은 빛, 희미하지만 분명한. 매주 금요일 센터, 윤서정을 만났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늘 만족했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지하실 대화, 장로와의 만남, 모든 것,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범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응접실, 윤서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이 옅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 도윤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침묵. 윤서정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 씨, 왜 그림 그려요? 예전에도 물으셨잖아요. 그땐 내 생각. 지금은 당신 대답이 듣고 싶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래. 증명하고 싶어서요. 뭐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요. 살아있다는 걸. 윤서정이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15년 전엔.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예술가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면 그냥 나를 위로하는 핑계인가? 도윤은 침묵. 장로님이 처음 날 찾아왔을 때 난 바닥이었어요. 그림 안 팔렸고 비싸였고 작업실도 없었어요. 장로님이 말했어요. 예술은 신성하다. 세상은 그걸 몰라준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윤서정이 도윤을 봤습니다. 나는 믿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일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확신이 안 서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에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당신은 도망갔잖아요.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밖에 있어요.
그걸 알아요. 도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윤서정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심히 들어가요. 나갔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엔 눈.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윤서정의 목소리. 확신이 안 서요. 파일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률 상담 무료.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없어요. 협박도 애매. 계약도 합법적. 종교활동 해석 여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피해자를 찾으세요. 여러 명. 그들 증언과 당신 녹음을 합치면 가능성 있어요. 도윤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기철. 하지만 그는 증언하지 않을 것. 최민호도 마찬가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기철. 나예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요. 어디서요? 양주역 앞. 저녁 6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양주역 앞. 박기철이 담배를 피우며 섰습니다. 도윤을 보자 담배를 버렸습니다. 왔네요. 주머니에서 봉투. 두꺼운 봉투. 이거 받아요. 뭔데요? 서류. 센터 재정. 장로 계좌네요. 작가들 계약서 사본.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나도 도울게요. 늦었지만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나는 비겁했어요. 도망치고 돌아오고 참고 살았어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못 이겨요. 혼자 아니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단체 채팅방. 이름 6개. 다 예전 센터 작가들. 모두 당신처럼 당했어요. 증언 준비돼 있어요. 도윤은 화면을 봤습니다. 눈두덩이 안쪽이 먼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해요. 장로는 위험해요. 눈치채면 가만 안 있어요. 알겠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 집.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밤새 서류를 읽었습니다. 장로 계좌. 센터 수입. 작품 판매네요. 작가 지급 금액.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수십억. 작가들에겐 일부뿐. 나머지는 장로와 윤서정 계좌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파일로 녹음과 함께 묶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연락.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 횡령, 강요. 승산 있어요.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챕터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고소 2주 후 도윤의 작업실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없음. 손글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철회하세요. 아니면 후회할 겁니다. 도윤은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답장. 협박 증거. 보관하세요. 신고 추가 가능합니다. 고소 한 달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작가 센터에서 돈 받아놓고 배신했음. 은혜도 모르는 인간.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요즘 애들.
예술가 아니라 사기꾼. 도윤은 댓글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 걸려요. 지금은 버티세요. 고소 2달 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센터 압수수색 영장. 도윤은 뉴스로 봤습니다. 양주 소재 예술치유센터 사기 혐의 수사 착수.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사이비. 피해자 더 있을 듯.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고소한 작가 누구야? 그 작가도 의심스러운데. 도윤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고소 석 달 후 증인 한 명이 번복했습니다. 센터 출신 작가 박기철이 소개한 사람 중 하나. 미안합니다. 가족이 협박당했어요. 증언 못하겠어요. 박기철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걱정 마요. 나머지 5명은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지만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고소 5달 후 장로가 조사받았습니다. 윤서정도 소환됐습니다. 도윤은 증인 출석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윤서정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척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는 푹 꺼졌습니다. 그녀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소 6달 후 1심 선고. 장로는 징역 3년 벌금 5억. 윤서정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센터는 폐쇄 명령. 도윤은 법정에 없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뉴스로 봤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서정.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처음엔. 당신 그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도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1년 뒤 봄. 도윤은 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 성수동. 제목 끝나지 않은 이야기. 20점의 그림. 모두 사람 얼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그냥 살아있는 얼굴들. 눈물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 텅 비었지만 빛나는 눈동자. 오프닝 날. 박기철이 왔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왔습니다. 센터를 빠져나온 사람들. 한 관객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누구예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전시는 한 달 이어졌습니다. 그림은 몇 점 팔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도윤은 갤러리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 대신 회색 후드. 머리는 묶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한 점 한 점. 오래도록. 마지막 그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의 자화상. 눈물 흘리며 웃는 얼굴.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윤서정이 도윤을 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술가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목적이 됐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허락했어요.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요. 진심으로. 저도 미안해요. 윤서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대표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 알아요. 늦었지만. 윤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윤 씨, 그림 계속 그려요. 당신은 진짜 작가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자화상, 눈물 흘리며 웃는 자신. 며칠 뒤, 우편함의 편지. 발신인 없음. 한 줄. 그림 잘 봤어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서정.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고양이가 담벼락을 걸었습니다. 그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섞었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처럼, 누군가의 삶처럼, 끝과 시작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창밖엔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골목 끝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도윤은 물감을 섞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하늘색, 그가 처음 받았던 명암 색깔. 하지만 이제 그 색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 구속이 아니라 가능성. 붓이 캔버스를 스쳤습니다.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누구의 얼굴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려지는 대로 두었습니다. 2달 뒤, 박기철이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소주 한 병. 축하주 사왔어요. 무슨 축하요? 센터 건물 철거 확정됐대요. 다음 주. 두 사람은 작업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기철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박기철이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조각 다시 시작하려고요. 10년 만에.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해봐야죠.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도윤이 잔을 채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림 그만뒀으면 어땠을까 가끔 생각해요. 근데 안 그만뒀잖아요. 네. 그게 답이에요. 박기철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 3달 뒤 여름. 도윤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엄마. 나야. 어디 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서울에 있어.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연락 못해서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건강하면 됐어. 도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나 이번에 전시회했어. 작은 거였는데 그림도 좀 팔렸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계속하는 거야.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통화를 끝내고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매미 소리. 여름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6달 뒤 가을. 도윤은 새 전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큰 갤러리. 인사동. 작품 30점. 제목은 살아있는 것들. 오프닝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동료 작가들, 박기철, 센터 출신 작가들. 그리고 망설이다. 윤서정에게도 한 장 보냈습니다. 오프닝 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기철은 자신의 조각 작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그룹전에 넣을 거예요. 멋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시작할 용기를 줬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윤서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는 게 나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전시 마지막 주. 갤러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윤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전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가고 싶었지만 갈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 얼굴을 또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나는 지금 부산에 있어요.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 그림은 안 그려요. 그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순수하거든요. 당신은 끝까지 순수했어요. 그게 부러웠고 또 미안했어요. 당신 그림이 계속 빛나길 바라요.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잊지 않을게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윤서정. 도윤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지도 모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1년 뒤 다시 봄. 망원동 작업실. 도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센터가 지급하던 월세는 끊겼지만 이제 스스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 팔렸고 가끔 강의도 했습니다. 창밖 골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전거를 탔고 할머니는 여전히 좌판을 폈습니다. 고양이는 담벼락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얼굴? 풍경? 추상?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붓이 캔버스를 스쳤습니다. 선이 그려졌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새였습니다. 비둘기. 하지만 하늘색이 아니었습니다. 무지개색이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도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세요? 네. 소포요. 발신인은 부산 해운대구.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소포를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비싼 것. 그리고 쪽지 한 장. 다시 그리기로 했어요. 아주 천천히. 당신처럼. 마이너스 S. 도윤은 쪽지를 접었습니다. 물감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 도윤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전 그가 난간에 섰던 그 다리. 이번엔 걷기만 했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간단한 문장. 하지만 무거운 의미.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 옆으로, 강아지 옆으로.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도. 현재. 망원동 작업실. 새벽 5시. 도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새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위엔 여러 얼굴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평온한 얼굴. 모두 다른 사람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사람. 도윤 자신.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은 완성되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가장 어둡지만 가장 희망적인 시간. 도윤은 붓을 물에 헹궜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골목에 첫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청년. 출근하는 직장인. 조깅하는 노인. 삶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기철이었습니다. 자요? 아니요. 그림 그렸어요. 나도. 밤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당신 동네 카페에서. 좋아요. 전화를 끊고 도윤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이 그를 반겼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였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박기철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기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그렸어요? 얼굴들이요. 여러 개. 나는 손을 조각했어요. 기도하는 손.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간절함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좌판을 펼쳤습니다. 고양이가 햇볕에 누웠습니다. 박기철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거면 됐죠. 네. 그거면 됐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도윤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아까 그린 얼굴들을 봤습니다. 이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끝나지 않은 계약. 계약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로 맺은 계약은 사라졌지만 자신과 맺은 약속은 남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살아가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윤은 팔레트를 들었습니다. 물감을 섞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에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얼굴들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무지개색 날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도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봤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웃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끝나지 않을 이야기.